예, 반갑습니다. 그 방금 소개받은 조지훈 변호사입니다. 이 진짜 초유의 전 세계적인 이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정말 여러 가지로 어려운데 이렇게 저녁 시간에 이렇게 강의 계속 들으신다고 하니까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지금 그런 상황하고도 오늘 좀 저희 같이 제가 말씀드릴 거 다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연관이 있는 것 같고요. 오늘 그 주제는 저희 주최 측으로부터 그냥 이렇게 요청을 받은 거는 국가 감시와 통신 비밀 보호입니다. 근데 뭐 제목에서도 아시는 것처럼 국가 감시와 그 통신 비밀 보호는 실제 그 정보통신 사회가 본격화되면서 더 구체적으로 문제가 되어 왔고, 점점 더 그리고 지금도 코로나 상황에서도 더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 스마트폰이 엄청난 정보를 가지고 있죠. 그냥 간단히 말씀만 드리면 형사 사건에서 요즘 그 수사기관이 가장 압수수색하기 위해서 타겟으로 삼는 건 뭐 영상에는 뉴스에 박스 들고 막 이렇게 가고 막 그러잖아요. 전혀 그거 크게 상관하지 않고 스마트폰입니다. 스마트폰. 실제 사용하는 스마트폰을 압수했으면 그 압수수색은 성공한 압수수색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디지털 기기, 전자정보 매체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한 결과 보고서나 이런 걸 보면 당사자가 기억도 안 나는 게 거의 100분의 1초 단위까지 정보가 저장돼 있어요. 그거를 보니까 엄청난 거죠. 그래서 정보화 시대에서 국가 감시가, 그다음에 우리의 통신 비밀 보호와 또 나아가서는 사생활 비밀까지 다 연관이 된다는 그런 말씀이고요. 제가 오늘 설명드릴 거는 이 목차도 그 주최 측에서 보내주셨어요.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냥 아주 다 기본적인 거, 그냥 사건에 대한 것과 최근에 있었던 사건에 대한 것과 뭐 문제점 요거까지만 설명드리고, 요 정보기관 비밀감시 허용 범위와 뭐 국가사이버보안 체제 현실과 계획까지 경찰 검찰 국정원 개편, 이 5, 6, 7은 아주 그냥 구두로만 간략하게 지금 뭘 고민해야 되는지, 지금 실제 우리 사회 현실이 어떻고 개혁의 방향은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그냥 간단하게 같이 말씀 나누는 걸로만 하고 진행하겠습니다. 목차는 총 한 7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국가기관의 수사와 정보 활동의 차이. 요게 크죠. 국가 감시. 그러니까 우리 사회 시스템, 이른바 뭐 다르게 표현하면 어떤 지배 세력의 구조를 뒷받침하는, 뭐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런 활동 중에 가장 인권 침해적인 게 수사죠. 수사는 나중에 뭐 형사소추가 되고 재판까지 가서 법적으로는 뭐 사형도 시킬 수 있는 거니까요. 국가 형벌권의 발동으로 인해서 사형까지 뭐 법정형으로 돼 있으니까. 그리고 이와 구분되는 정보, 이 정보라는 이게 되게 애매합니다. 이 정보가 어떤 차이가 있고, 그게 우리 정보인권 측면에서는 그다음에 인권활동가 시민사회단체에서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통신비밀보호법, 그다음 실제 있었던 사건들에서 뭐 어떠한 판단들이 나왔고 문제가 되는지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아시겠지만 수사는 그냥 찾아서 조사한다는 거죠. 한자로 뭐 수사인데, 요거는 그냥 다 국립국어 표준국어대사전에서 나오는 의미입니다. 문헌적 의미죠. 찾아서 조사한다, 이게 한자 그대로의 의미인데, 법률에서는 여기서 범죄가 나옵니다. 범죄, 그다음에 공소, 그다음에 범인, 증거, 요게 나오는 거죠. 수사는 이 쫙 읽어보면 이게 형사 절차라는 게 개념에서 나온다는 거 알 수가 있죠. 범죄,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적으로 민사 형사할 때 형사, 범죄자를 수사하고 소추하고
형을 집행하는 그 전체적인 절차를 형사 절차라고 할 때 거기에 시작이 수사인 거죠. 범죄 혐의 유무를 명백히 하기 위해서 공소의 제기의 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범인 발견, 증거 수집하는 수사기관의 활동을 수사라고 하는데, 수사가 형사 절차에서 포함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뭐가 적용된다? 형사소송법이 적용되고요. 형사소송법은 많은 분들 들어보신 적법 절차, 적법 절차의 원칙이 엄격하게 적용되는 겁니다. 그리고 요게 이제 현행 형사소송법인데, 수사의 주체가 현행 형사소송법에는 검사라고만 되어 있죠. 검사는 범죄 혐의가 있다고 사료한테 범인 범죄사의 증거를 수사한다. 현행 형사소송법 196조는 수사관,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 요거는 다 경찰의 직급이죠. 직급인데, 이거 사법경찰관이라는 지위를 주는 거죠. 모든 수사에 관하여 검사의 지위를 받는다. 그러니까 수사의 주체가 아니게 규정되어 있어요. 그리고 수사를 개시 진행해야 된다. 수사 개시권만 사법경찰관에게 부여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 형사소송법 195조, 196조에서 검사 말고, 그러니까 수사의 주재자로서 검사 말고 사법경찰관, 실제 수사를 많이 담당하고 있는 경찰은 법률상 근거가 없는 거죠. 그게 요즘 또 비밀의 숲 2 시즌 2에서 지금 한참 시작되고 있죠. 근데 이걸 개혁하는 게 올해 2월 4일에 그 온갖 이제 패스트트랙, 이른바 동물국회 뭐 하여튼 그런 과정을 거쳐서 통과된 게 현행 개정 형사소송법이고, 시행은 아직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처음으로 195조 개정된 형사소송법, 시행은 아직 안 돼 있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관해 서로 협력해야 된다. 그러니까 대등한 관계로 지위를 부여했고, 검사는 수사한다. 이건 지금 있는 규정과 동일하고요. 197조에 사법경찰관도 수사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사의 주재자로서의 형사소송법상에 처음으로, 우리 해방 이후 형사소송법제가 성립된 이후 처음으로 경찰이 수사의 주재자로서 형사소송법에 명시가 됐습니다. 하여튼 요게 이제 수사 딱 느끼면 누가 할 수 있는 거죠? 검사하고 사법경찰관 많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법경찰관은 경찰의 사법경찰관도 있고, 도청이나 시청, 일정한 분야, 그다음에 국정원이나 이런데 특별사법경찰관이라는 특사경들이 그 검사, 사법경찰관, 특사경 요런 지위를 가진 사람들만이 수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형사소송법에 근거해서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수사를 해서 범죄 혐의가 입증된다, 그럼 뭐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인신 구속까지 할 수 있는 거죠. 법원의 영장을 받아가지고요. 이게 이제 수사의 의미고요. 이 정보는 이것도 똑같은 원론적 의미로서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여튼 국어사전에 나오는 의미는 관찰, 측정, 통해 수집한 자료를 실제 문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리한 지시. 군사적으로는 첩보 분석 평가에서 적의 실정에 관한 소식이나 자료를 정리한 거. 정보통신 분야에서는 자료나 소식을 통하여 얻은 지시나 상태 총량 등등이 있는데, 이 문헌적 의미에서 공통되게 나오는 게 수집입니다. 수집과 정리예요. 다른 말로 하면 분석 평가죠. 정보는 어떤 자료나 소식, 온갖 것을 가지고 제가 어떤 정보를 취합한다고 했을 때는, 어떤 주제에 대한 정보를 취합한다고 했을 때는 그걸 일단 1차적으로 수집하고 분석 평가하는 거죠. 이게 정보 활동인데, 이 정보 활동이 국가 기관에 작용해서 상당히 미묘한 지위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정보 활동은 엄격한 법적 절차가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형사 절차에 있는 개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현행, 이게 이제 경찰청 훈령으로 정보경찰 활동규칙이 작년 1월에 제정 시행됐는데, 그 전에는 이런 것도 없었던 거예요. 처음으로 정보경찰 활동규칙이 생겼는데, 정보경찰이라는 거는 경찰청에 정보국이 있습니다.
예, 정보국이 있고 각 지방 경찰청에도 또 연결되는 부서가 있고 실제 경찰서에도 정보과가 다 있죠. 근데 그걸 통틀어서 정보 경찰이라고 합니다. 정보 활동을 지금 경찰청 활용에서 어떻게 개념 정의하고 있냐면 공공 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정보의 수집 분석 종합 작성 및 배포와 그와 수반되는 사실 확인 조사 행위를 정보 활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은 공공 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 및 대응이에요. 요게 이제 목적이 되는데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엄청 추상적이죠. 공공 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 및 대응이 뭐냐, 구체적으로 범주가 어디까지냐, 아무도 특정할 수 없는 거죠. 정보의 수집 분석 종합 작성 및 배포, 이거는 수집과 평가 정리하는 걸 다 포괄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에 수반되는 사실 확인 조사까지 포함되는 걸 정보 활동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실제 정보기관, 우리나라의 국가정보기관은 예전에 안기부에서 그렇죠, 국정원으로, 그다음에 그 전에는 중정, 그렇죠, 그게 박정희 때 중정, 안기부, 국정원이고 지금 현행은 대안보정보원의 개정법률안이 지금 집권 여당 측에서 발의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실제 이거보다 더 광범위한 행위를 했었죠. 그 국정원 수속 국내 파트 정보관들은. 근데 이제 일단 경찰에서는 정보관이 어떠한 범위에서 정보 활동을 하냐 했을 때 범죄 정보, 요거는 경찰이 기본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범죄에 관한 정보, 이거는 검찰도 있고요. 범죄 정보관과 대검에 있어요. 그러니까 요 범죄 정보는 뭐 수사기관이니까 기본적으로 당연히 할 수 있는데 그 밑에 게 엄청난 거죠. 그 밑에 게 국가 안전과 국가 안보를 저해하는 위험 요인에 관한 정보, 국가 중요 시설 주요 인사의 안전 및 보호에 관한 정보, 집회 시위 등 사회 갈등과 다중 운집에 따른 질서 안전 유지에 관한 정보, 그다음에 국민의 생명 신체 안전이나 재산의 보호 등 생활의 평화가 관련된 정책의 위반 집행 평가에 관한 정보, 그다음에 공공기관의 장애 요청의 신원 조사 및 사실화에 관한 정보, 그 밖에 공공 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에 관한 정보. 이 내용 보면 여기 제외될 수 있는 게 있어요. 예, 내용 보면은 그냥 극히 개인적이고 사생활 말고는 우리가 사회적인 문제, 그 다음에 공론의 장에서 뭐 논의될 수 있는 주제에 관한 거는 여기에 빠질 수가 없는 거예요. 빠질 수가 없는. 그래서 정보경찰 활동 규칙을 보면 실제 정보경찰들이 할 수 있는 정보 수집 활동이라는 건 거의 무궁무진합니다. 무궁무진해요. 근데 실제로도 그렇게 운영이 된다고 해요. 제가 뭐 정보관 활동을 직접 하진 않았는데 실제 정책 평가에 대한 정보 보고서도 올라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정보 보고서가 예전에는 주로 국정원이나 이런 국가정보기관에서 아주 은밀히, 그러니까 국내 파트를 담당하는 IO들이, 실제 이명박 박근혜 때는 국내 파트들이 엄청나게 많은 활동을 했는데 아시겠지만 모든 지방자치단체 IO가 다 있고 주요 시민사회단체 담당하는 IO가 다 있었어요. 제 민변 담당하는 IO도 있었고 국정원에. 그래서 세월호 관련된 우리 유가족 분들을 국정원 직원들이 쫓아다녔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 활동의 범위가 이렇게 돼서 자기는 정당한 정보 수집 활동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지금 경찰의 개혁 방향에 대해서 이 정보경찰 문제가 가장 시민사회에서는 크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사권, 아까 말씀드린 수사의 주재자라고 갖고 수사권을 상당 부분 경찰의 법적인 근거를 만들어 주고 있는 거죠. 근데 조직의 구성이나 인원 이런 측면에서는 검찰하고 규모가, 그러니까 비교가 안 됩니다. 예, 검사 수가 전국에 한 2,000명인가 3,000명밖에 안 돼요. 근데 경찰은 몇만 명 단위로 알고 있는데 제가 전국에. 근데 경찰청을 정점으로 해서 쭉 하이어라키가 쫙 짜여 있는 조직이거든요. 경찰도 어떻게 보면 공룡 조직의 수사권도 가있고 이 정보국 중심으로 하는 정보 경찰 활동도 그대로 두는 게 맞냐 하는 게 문제가 있고,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이 경찰청의 정보 활동에 더 큰 역할을 부여하고 있다고 해요. 왜냐하면 국정원에서 기존 과거 정권에서 국정원의 국내 파트를
문재인 정부하고 서훈 국정원장이 들어서자마자 그건 법률에 근거 없이도 되는 거니까 자기가 국정원장 들어가서 국내 파트 아이오들 다 없애버렸으니까 다 그냥 조직을 다 해산시키고 그 담당했던 아이오들을 순환보직시키고 막 그랬어요. 그리고 실제 청와대에서도 국정원에서 국내 관련 정보 보고는 받지 않겠다고 명시적으로 밝혔고, 그러니까 권력 집단 입장에서는 그럼 어디서 정보를 우리가 얻을 수 있냐, 경찰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경찰에서 올라오는 정보 보고가 상당히 주요한 출처다 이런 얘기들이 좀 있고요. 그래서 이 정보경찰 문제가 과거의 국정원의 문제가 이제 경찰의 정보경찰 문제로 넘어가고 있는 그런 시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가장 이제 정점이 있죠. 정보. 우리나라 국가기관의 정보 활동에 있어서 가장 정점은 국가정보원입니다. 법적으로도 그렇죠. 법적으로 국정원의 직무가 국가정보원법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현행 국정원법, 아직 개혁입법이 국회에서 통과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외정보, 국내보안정보, 국내보안정보라는 건 대공, 대정부정보, 방첩, 대테러, 국제범죄조직, 수집, 작성, 배포. 요게 1호 업무고, 두 번째가 국가기밀에 속하는 문서자재 시설 지역에 대한 보안 업무. 그다음에 수사권도 있죠. 지금은요. 내란죄,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에 대한 수사. 4호가 국정원 직원의 직무에 관련된 범죄에 대한 수사. 이것도 되게 아이러니한 거죠. 국정원이 자기 직원에 대한 직무 관련 범죄를 수사를 국정원이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지금. 그 다음이 5호가 정보 및 보안 업무의 기획 조정. 그러니까 정보 업무에 국가기관 전체의 모든 외교부도 그렇고 행안부도 있고 자기 부처와 관련된 정보 수집과 분석 평가를 하는 조직들은 다 조금씩 있어요. 조금씩 있고, 그런 모든 정보 관련 부처의 업무의 기획 조정 권한이 국정원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국정원의 가장 큰 힘인 거죠. 그 다음에 현행 직원의 업무, 국정원법상의 직원 업무 수행은 직원은 다른 국가기관과 정당, 언론사 등의 민간을 대상으로 법률과 내부 규정에 위반하는 파견, 상시 출입 등 방법을 통한 정보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럼 법률과 내부 규정에 위반하지 않으면 이런 파견, 상시 출입 등 방법을 통한 정보 활동을 해도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법이 만약 실제 현행 국정원법이 개혁이 안 되면, 개정이 안 되면, 이게 그대로 간다고 하면 정권이 바뀌면 또 이명박, 박근혜 같은 국정원이 생기지 않으리란 법이 없는 거예요. 제도 개혁이 안 되면. 그래서 국정원법 개혁이 가장 지금 중요한 우선 과제가 아닌가 하고 싶고, 그래서 결국 수사와 정보 활동의 차이, 요거로 올라가면 수사는 뭐죠? 형사 절차이기 때문에 되게 엄격한 법적 절차를 준수해야 될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게 어긋나면 그거 자체가 범죄나 법적 책임을 부담하는 게 되는 거죠. 다만 이런 절차를 거친 국가기관의 활동, 수사기관의 활동은 실제로 범죄자로 딱 특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엄청난 기본권 침해를 합법적으로 가할 수 있는 국가기관의 작용을 할 수 있는 거죠. 그에 반해서 정보활동, 이 정보라는 거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너무 광범위하죠. 너무 광범위하고 우리 일반 시민들이 잘 알지 못하는 사이에 국가기관이 수집해서 평가 분석해서 그게 국가의 운영에 어떠한 식으로도 반영될 수 있는 구조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권한이, 검찰의 권한이 집중되어 있는 걸 쪼개가지고 경찰이든 국정원의 수사권을 폐지시키고 이런 개혁이 필요한 거고요. 정보활동 관련해 정보활동의 범위와 주체와 그다음에 시기, 방법들에 대해서 법적인 일정 규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까 경찰청 훈령으로만 지금 돼 있는데, 그래서 혹시 경찰 내 정보관을 만나보신 분이 단체 생활하시면 있으실 수 있는데, 만나보시면 일반 경찰하고 느낌이 완전 달라요. 많이 달라요. 많이. 정보관 경찰들은
그러니까 정보경찰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냥 경찰이란 느낌이 안 들고 되게 막 이게 능구렁이 같은 느낌, 하여튼 솔직하지 않은 느낌, 뭐 이런 느낌. 일반 수사 경찰하고는 다른 전혀, 그러니까 활동이 다르기 때문에 사람의 성격도 달라지는 것 같아요. 다르다고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정보 활동이 어떤 저희가 인권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좀 감시나 이게 안 되면 이게 또 국가기관의 인권 침해, 특히 정보 인권의 침해 주요한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사 정보 활동의 차이를 잘 보셔야 되고, 앞으로 설명드린 케이스는 이 수사 정보가 이렇게 중첩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가장 구체적으로 직접적인 정보인권 침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사안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